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오늘 수급상으로는 이 기간 쪽에서 183억 정도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자, 라운드 피겨 가격 6만원 고지에서 지금 공매도와 신규 매수 간의 치열한 아마 접전이 당분간 뭐 이번 주 다음 주 11월 달 내내 될 수도 있는 어떤 그 위치 구간이다. 그리고 거래량은 가장 베스트한 부분입니다. 제가 한 500만 주, 1000만 주 정도 나오면 좋다고 했는데 일단 1100만 주 넘게 애프터마켓까지 포함하면 거래가 터진 상태고요. 그래서 주가는 이제 정규장에서는 13% 증가한 상승한 53,600원에 마감되었는데요.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흐름 보시게 되면 HLB 같은 경우에는 요 가격 아침에 이제 58,700원 분봉 정도 나오고 난 다음에 오후장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이제 뭐 2조 넘게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영향들이 오후장에는 그동안 급등했던 영향을 좀 받으면서 HLB도 살짝 뭐 이런 흐름들의 영향을 조금 받았다 할 수도 있습니다. 거래량 뭐 터진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58,700원 정도를 찍고 욕심단에서는 뭐 한 55,000원, 56,000원 정도를 유지를 하는 어떤 윗꼬리가 최대한 작은 모습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규장에서는 보시면 53,600원 정도 근데 이제 애프터마켓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끌어올려서 54,600원이니까 15% 정도 흐름으로 만들어서 일단 마쳤어요. 그래서 120일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이전에 최고가가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이냐면 왼쪽 편에 보시게 되면 오늘 가격을 제외하면 이전의 고가가 59,800원 6만원 라운드 피겨 가격이 중요한 어떤 부분이 있는데 아침에 이제 이 부분을 시도를 하는 어떤 흐름 만약에 시도됐으면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커버링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을 순순히 뭐 내어줄 리가 없기 때문에 강력한 저항이 공매도 쪽에서 일단 나왔다. 그런 부분들을 수급상에서는 프로그램과 외국계를 통해서 알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반대의 신규 매수 관련되는 부분의 창구가 JP모건 쪽에서는 이제 53만 주였고 이 반대편에 삼성을 중심으로 해서 단타와 이 공매도 쪽인 신한 이런 쪽에서 일단 매수가 되면서 이 부분들이 이제 아침에 이제 수급 이후에 오장에서는 이제 시소를 좀 누르면서 좀 윗꼬리가 나왔다. 그래서 6만원대 돌파 시도가 당분간 계속 될 수 있는 근거의 어떤 기준봉을 만들어놨죠. 오늘 몸통이 시가가 52,600원입니다. 그러니까 5만원대 라운드 넘버 가격을 어제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외자 유치로 이 부분을 캔들을 완성을 하고 아침에도 이제 개법을 시키고 장중에 이제 5만원대 이탈을 안 시켰기 때문에 오늘 그 양봉이 시가 52,600원 그 다음에 이제 종가 부근이 54,000원 그러니까 5만 중반 정도의 가격을 지지하면서 이 윗꼬리 부분들을 회복하는 어떤 시도가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있으면서 6만원까지 가는지 여부가 연말까지 이벤트 그러니까 리서브미션 관련되는 부분에 기대감을 더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강력하게 좀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외국인들 기간 수급에서 외국인 쪽에서는 HLB 쪽에 175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 기간 쪽에서 보시면 183억 정도죠. 그래서 외국인 매도를 좀 능가하는 기관들의 매수세가 조금 유입이 되었다라고 보셔야 되고 수급상에서의 어떤 흐름 그리고 아침에 오전장에 상한가를 갔던 생명과학은 이제 상한가 좀 풀렸고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풀렸다 닫았다 하면서 결국 일단은 상한가로 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HLB 그룹 전체적인 어떤 관심도는 계속 이제 높아진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공매도가 오늘도 좀 집중되었기 때문에 HLB가 공매도 가열 종목 지정 관련되는 부분 그러니까 거래 금지 적용으로 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수급상에 내일부터 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급등 관련되는 부분에서 영향이 HLB 뿐만 아니라 제약도 지금 공매도 가열 종목 지정으로 공매도 거래 금지가 이제 적용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수급상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 좀 살펴봐 드리면, 더벨에서 나왔던 기사 좀 살펴보면, 이 최근에 이제 뭐, 에즈모에서도 이제 진인에 관련되는 기사가 나왔죠. 그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양호 회장의 뭐, 그 딸이 이제 2명이 있는데, 그 장녀가 아니라 차녀예요. 예. 그, 진인의, 그 다음에 뭐, 누나가 있죠. 그 다음에 진유림하고 뭐, 진인의, 요렇게, 2살 터울로 있습니다. 뭐,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사진에 참조해 보셔도. 그래서 진양곤 회장을 잇는 2세 경영체제를 서서히 준비하고 있다. 근데 이제, 나이가 이렇기 때문에 좀 중기 관점을 봐야 되겠죠. 진양곤 회장이 66년생이니까, 지금 뭐, 아직까지는 한 5년 이상 정도는 현역에서 뭐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연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차녀 진인의 이사가 주요 계열사의 핵심 보직을 맡거나 이사의 어려움을 올면서 존재감을 뭐 키우고 있다. 뭐 이런 내용 계속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엘레바 쪽에 이 진인의 이사 관련되는 부분, 겸직 관련되는 부분이 이노베이션에도 사내이사, 이미노믹에도 뭐 사내이사, 그 다음에 이제 뭐 베리스모나 뭐 엘레바 쪽 관련되는 부분에 베리스모에서는 리서치 뭐 애널리스트 관련되는 부분, 다양한 업무들을 통해서 경영 수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뭐 판단이 되어지는 어떤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96년생이니까 29세입니다. 예, 뭐, 영국의 이제 킹스 칼리지 런던에서 뭐 법학을 전공하고, 뭐 마케팅 관련되는 부분하고 21년도에 이제 뭐 HLB 그룹에 합류하면서 리서치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3월 엘레바에 이제 파견이, 합류가 되어서 8월에는, 정식 겸직 발령도 하면서, 이번에 좀 굉장히, 의미 있는 이제 뭐 이야기도 했죠. HLB 입장에서 마지막 그 빅파마로 도약하는 어떤 간문의 허가 관련되는 부분의 입장도 담담하게 좀 뭐 인터뷰 기사에도 있으면서 엘레바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제 라이센스 인한 리라푸라틴 관련되는 부분에서 내년 초에 NDA 신청 여부도 어떻게 지금 진행될지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베리스모 같은 경우는 이제 카티 관련되는 부분들도 내년 상반기에 일상 중간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이노베이션의 어떤 성장 흐름이 HLB가 상업화에 성공한다라고 하면 이노베이션도 장기적으로 상당한 포텐셜을 가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 지금 이제 계열사에 등재가 되어 있는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뭐 관심을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시다시피 뭐 리보세닉과 캄리네 주막 같은 경우에는 리서브미션 일정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사실 이뮤노믹 같은 경우에도 이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부분이 한참 뭐 이렇게 기대가 있다가 이 유나이티드 그 플랫폼과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부분 이후 있다가 이제 좀 소식이 좀 뜸해지는 이런 부분들도 좀 해결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들이겠죠, 장기적으로. 그래서 뭐 요런 어떤 기사들 내용들이 나와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LML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외신에서 한번 좀 찾아보면 헤지펀드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헤지펀드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창립자 같은 경우에는 UBS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분이 더 이제 그 골드만삭스 쪽에 있거든요. 이 골드만삭스의 이제 앤드루 매뉴얼 관련되는 부분도 이제 설립자 그 파트너 쪽에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뭐 골드만삭스 쪽에 인원들이 많이 영입되고 있고 연봉도 뭐 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성과도 지금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헤지펀드 저널에 제가 어제 한번 소개해 드렸듯이 지금 성과도 올 초까지도 뭐 괜찮고요. 그 다음에 메자닌 쪽에 어떤 이벤트 드리븐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아비트리지 계약이라든지 뭐 요런 거래를 좀 잘하는 걸로 해서 이 전환사채 붐으로 LMR 파트너즈가 수익 달성 관련되는 기사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메자닌 쪽도 이제 전문적인 어떤 흐름들을 가지고 있고, 이벤트 드리븐과 결합한 이번에 자본 유치기 때문에 재무적 어떤 투자자보다는 전략적 투자로 이 딜 거래가 됐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2.33
좀 하락하며 최근에는 지금 한 2달 사이에 계속 좀 부진한 흐름들을 3분기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나타나고 있죠. 홍콩에서도 지금 3%가 더 빠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매도 쪽에서는 이제 공매도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정규장에서는 900만 주. 정규장이 900만 주고 이게 애프터마켓까지 포함하면 1100만 주죠. 그래서 뭐 거래량은 제가 몇 달 동안 이야기했던 이제 제대로 된 거래량이 나왔는데 이 거래량이 최소한 이번 주, 다음 주 정도까지 계속 지속되면서 유동성이 공급되느냐 여부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매도 거래량이 56만 주잖아요. 그래서 6.18%인데 상당히 이제 이 부분의 저항이 이제 커버링으로 바뀔 수 있느냐가 수급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순보유 잔고가 보시게 되면 10월 31일자로 598만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외자 유치로 지금 양봉을 11월 달 들어서 이제 바뀌었을 때, 자, 이 부분들이 버티지 않고 커버링으로 나오는 어떤 흐름이 이제 과연 11월 달, 12월 달에 지속적으로 나오느냐가 주가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차거래 관련되는, 그래서 이제 오늘도 보시면 이쪽 저항의 느낌이 보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체결이 또 34만 주로 상한보다 좀 더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순한 공매도의 어떤 이걸 카퓰레이션이라고 하죠. 항복. 이 항복이 나와야 공매도 순보유 잔고가 많은 기업들의 급등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의 어떤 치열한 싸움이 6만원권에서 그래서 이 6만원권이 이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윗꼬리가 나오면서 치열한 전투가 있었는데 이 전투는 끝난 것이 아니라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아마 지속되는데 그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이제 관심 가지시면서 살펴봐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 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